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 방송이 좀 뜸했던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거기다가 뭐 방송 장비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아주 중요한 장비가 계속 속을 썩이는 바람에 그거 바로 잡느라고 며칠 고생 좀 했습니다. 해병대에는 본 직업도 아닌데 빠지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유튜버가 제 본 직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빨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간 속 썩였던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예전처럼 일주일에 최소 2편 이상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한강 하구를 책임지는 김포 해병대 2사단에서 과거 한강 하구에 설치해서 운영했던 강상초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주제 강상초소는 지난번에 한강 기동대 그리고 폰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즉 폰톤은 비록 무동력 멍텅구리 배였지만 모양은 완전한 배의 모습, 물에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때 한강 기동대의 동력선을 타고 들어가서 밤샘 근무를 한 다음에 아침에 철수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데 반해 이 강상초소는 강 위에다 고정형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24시간 1년 365일 경계병력이 상주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강상초소가 폰톤보다는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폰톤 근무자들은 아침마다 철수해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새 후퇴전진, 뭐 약실검사, 이상무, 그리고 M16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제 격발. 그럼 딱, 그래 딱 소리가 아니라 빵. 그럼 난리 나죠. 포항 오천 사격장에서 남문까지 포복으로 기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초소장 중사 1명을 포함해서 대원들 딱 6명이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나름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어쨌든 폰톤에서 근무했던 것보다는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상급부대 순찰이 없겠죠. 자, 그럼 이 강상초소의 구체적인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초소 위치를 이런 데서 공개해도 되는 거냐? 이북애들이 들으면 한강하구가 다 뚫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다 옛날 얘기예요. 80년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강상초소는 하바네트 또는 폰톤 등으로 불린 한강 기동대의 전류리로부터 하류, 즉 북쪽에 있었습니다. 당시 초소는 2개가 있었는데 한강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해병대, 즉 김포 쪽에 가깝게 설치된 초소가 1번 초소, 그리고 맞은편 육군 지역에 가까운 게 2번 초소,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한강 하구의 특성상 김포 쪽으로는 뻘이 넓고 갈대밭이 무성해서 1번 초소는 대부분 뻘에 드러나 있었던 데 반해서 뻘이 별로 없었던 파주 육군 지역 쪽의 2번 초소는 간조대에도 드러나지 않고 항시 물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강 하구는 시도 경계선처럼 강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육군과 해병대가 경계를 나눈 게 아니라 해병대가 한강 전체를 통째로 책임졌다는 얘기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요즘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그쪽 육군 초소들이 한강 하구를 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육군들도 한강 하구를 책임지역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해병대가 한강 전체를 통째로 책임졌다는 얘기는 뭐냐? 육군이 책임구역도 아닌데 왜 자유로에서 서쪽을 경계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따질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마도 육군은 한강 수제선으로부터 소총의 유효 사거리까지를 책임구역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강 중심에서 파주 쪽으로 더 가깝게 있었던 2번 강상 초소는 파주 쪽으로부터 대략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면 한강 하구의 폭 1500m를 김포 쪽으로부터 1000m까지는 해병대 2사단이 맡고 나머지 500m는 육군이 맡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군의 작전구역과 유사한 관할구역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도 두 개의 경찰서 사이에 강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경찰서가 그 강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그 강의 가운데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만 경찰에서는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어느 한쪽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몰아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원칙은 강이 동서로 흐르는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경찰서가, 또 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동쪽에 있는 경찰서가 관할한다고 합니다. 즉 여의도 고수부지 1m 앞에 한강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건 영등포 경찰서가 아니라 마포 경찰서에서 관할한다는 뜻입니다. 그나저나 이러면 만약에 변사체가 육지에 반쯤 걸려 있으면 그럼 수사본부를 어느 경찰서에 차리죠? 씨발놈 이게 군설 떠든다는 자식이. 야 임마, 그게 마포 경찰서가 가져가든 영등포 경찰서가 가져가든 그게 군대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든 거나 임마. 참나 이게.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생각을 가지고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육군하고 해병대 경계 책임 그거 설명하다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러나 여기서는 에레나예요. 그냥 17번으로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뜬금없이. 다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을 한 건데 아니 군설 푼다는 놈이 그 정도도 못해요? 그럼 김포 강상초소 그게 두 개 있었다. 그리고 해병대가 거기서 근무를 썼다. 한강에는 물이 엄청 많았다. 시체도 자주 떠내려왔다. 한강물에 썬데이 서울 퓨즈가 두둥실 떠내려오면 그걸 건져내서 말린 다음에 초소원 전원이 하루씩 돌려가면서 간직했다. 뭐 했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참나 이게.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말하는 저도 재미가 없는데 누가 봐 이걸.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딴 데로 샌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 깜빡깜빡 하는 거 그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괜히 딴 얘기 꺼내가지고. 아무튼 방금 제가 발끈한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그냥 그 17번으로 불린 에레나, 이 여자 본명이 뭔지 아세요? 알려드려요. 콩따다 콩따 내 이름은 수나랍니다. 수나잖아요, 수나. 근데 이게 6, 70년대에도 이 노래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로 궁금한 건데 이 노래를 불렀던 6, 70년대 선배님들이 계시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한테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 언제 나온 거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역사거든요. 거듭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강상초소와 관련해서 사연을 제보해 주신 여러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근무하셨던 분은 75년도에 근무하신 분인데 33대대 11중대 소속으로서 한강하구의 분초, 강상초소 등에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33대대가 김포에 있었다고 하니까 33대대? 그러니까 포항 1사단 3연대 3대대가 김포에 있었다고? 너희 자식 오늘 잘 걸렸다. 말 같은 소리를 했마. 이렇게 발끈하는 분이라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안 보신 분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항 1사단 33대대는 72년 9월경에 김포로 이동을 했고 대대본부는 김포 하성에 있었는데 여기서 3년 정도 주둔을 하다가 75년 10월 말에 오리정으로 이동을 한 다음 그해 12월 5일 LST 815와 816을 타고 백령도로 들어간 부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82년까지 이 사단에서 근무하신 분의 제보에 의하면 이 두 개의 강상초소는 그때까지도 운영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언제 철거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80년대 중후반에 후평리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김포 쪽에 가깝게 붙어있던 일본 강상초소,
즉 뻘 중간에서 운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초소는 봤으나 육군 쪽에 가깝게 있었던 2번 강상 초소는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두 개의 초소는 82년에서 86년 어간에 운용을 중단하고 그 무렵에 파주 육군 쪽 2번 초소는 철거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강상 초소가 운용을 중단한 이유는 생포한 북한 간첩을 통해서 적이 한강 하구로 침투할 때 이 강상 초소가 오히려 적에게 아주 좋은 참고점이 된다는 그런 진술이 있고 나서 운용을 중단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이 간첩이 진술했다는 게 역정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관산포에서 이렇게 빨대 물고 이제 남쪽으로 오리발 차고 이렇게 허벅적 헤엄쳐서 오다가 이제 그 합류점에서 이렇게 대가리 살짝 들면 강 양쪽에서 육군 해병대 서치라이트가 분명히 비춰주지 경계등이 대낮까지 켜져 있는데 그거보다 좋은 참고점이 또 있어요? 아무튼 이 강상 초소가 80년대 어느 시기에 운용을 중단한 건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강상 초소에 진입하는 대원들은 두 번의 까다로운 신원 조회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 대원들만으로 해서 전륜이 포구가 아닌 11중대 3소대에 분초해서 한강 기동대의 선박편으로 초소에 진입을 했는데 인접 육군과의 협조를 위해서 24시간 육군하고 무선 통신망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강상 초소는 어떻게 생겼냐? 그 형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바닥에 쐐기둥을 9개인가 바꾸서 그 위에 원두막처럼 망루형으로 지은 고가 초소가 되겠는데 지붕하고 벽체는 모두 시멘트 구조물로 만들어서 지붕 그러니까 옥상에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주로 이제 빨래, 담요 이런 걸 다뤘다고 합니다. 면적은 대략 25평에서 30평쯤 되었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망루형 초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공간이었다고 봅니다. 초소 안에 침실을 따로 갖췄고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주계도 별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초소의 책임자는 월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선임하사 중사 그리고 나머지는 6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75년 당시에는 한 번 들어가면 교대 없이 꼬박 한 달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골로에 밥 해먹고 빨래하면서 생활했겠죠. 그런데 다른 분의 제보에 의하면 열흘 또는 보름 단위로 교대를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즉 시기에 따라서 운용 주기 또한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75년에 들어가신 이분께서는 당초 한 달을 예정하고 들어갔지만 거기서 15일을 더 있어서 총 45일 동안이나 강상초소를 경험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강상초소에서 먹을 식량하고 물은 한강 기동대에서 주기적으로 보급을 해줬는데 빨래나 세면 등을 위한 생활용수는 두레박으로 한강물을 길어 올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에서 생활용수만큼은 가장 풍족하게 썼던 군인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활용수라고 해서 아무 때나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면 밀물 때 즉 바닷물이 올라올 때는 짠 물을 퍼올리는 거죠. 따라서 물때를 맞춰서 두레박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활용수의 질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70년 되면 한강에다가 똥찌개 지고 와서 지저분한 거 다 버리던 시기 아닙니까? 그걸로 제조하면 얼굴에 그 두드러기 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숭어철에는 강물에 떠내려온 대나무를 예리하게 깎아서 줄에 걸고 훌치기로 아시죠? 그 미끼 필요 없는 거 그걸로 숭어를 잡아 올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75년에 이 강상초소에서 근무하신 분의 기억에 따르면 한 번은 이 강상초소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가지고 들어간 술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 술이 한강 고수지에서 병나발 불던 놈이 승질나서 반쯤 남은 소주병을 한강에다가 던졌는데 떠내려오는 그거를 강상초소의 해병들이 건져서 마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리다고? 아니지만 니는 몇 살이나 처먹었다고 나한테 나이가 어리니 어쩌고 저쩌고. 이분 또 승질내시네. 70년대 소주병, 병뚜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세요? 지금 참이슬처럼 이렇게 돌려서 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빨로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걸 강에다 던지는 놈이 물 안 들어가게 비닐로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마개 만들어서 그렇게 친절하게 버리는 놈이 어디 있어요? 좀 승질 좀 죽이세요. 아무튼 이 술은 한강을 떠내려온 술이 아닙니다. 김포 쪽 뻘에 있었던 일초소에서 야간에 초소 근무자들의 묵인 아래 투망으로 숭어를 잡은 민간인들, 그들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얻은 그런 술이었는데 연락을 받은 이초소 대원이 헤엄쳐 가서 가져온 술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초창기에 올린 영상 중에서 진해 앞바다 대통령 별장이 있던 저도에서 QRF 중대의 일개 분대 병력 중 수영을 잘하는 대원들이 한밤중에 거제도까지 헤엄쳐가서 소주 대병을 줄로 묶어서 목에 걸고 수시로 술을 추진했던 그런 사연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강상초소에서의 술 추진 방법 역시나 비슷합니다. 근데 저도에서 거제도를 가다가 조류에 휩쓸려서 밀려가면 뭐 가덕도나 부산 다대포 해안으로 밀려가겠지만, 한강 하구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북한 땅으로 밀려가죠. 술 좀 먹으려다가 월북자가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아군 지역으로 밀려간다고 해도 한밤중에 물속에서 기어나오는 사람한테는 크레모 하나 수리탄이 먼저 날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밤중에 수영한다는 거는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저도 술 좋아합니다만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백령도에서 야간에 어쩌면 장산곳, 그리고 연평도에서 해주까지 헤엄쳐가서 평양 소주 같은 걸 사다가, 해병대는 뭘 돈 주고 안 사죠. 아무튼 김바위에서 가져다가 북한 술을 마신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 강상초소에서의 생활은 구타도 별로 없고 훈련도 없고 검열도 없고 순찰도 없고 이렇게 없는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은 제법 편했다고 합니다. 부식 또한 규정대로 보급을 해줬기 때문에. 규정대로? 아니지만 7명이 먹을 건데 그걸 규정대로 안 주면 중간에서 누가 해먹었다는 거야? 아니지만 배룩이 간을 내먹지 7명 거 다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리고 부식이 들어왔는데 초수장이 돼지고기 그 비계 없는 쪽으로 한 칼 뚝 썰어가지고 자전거에 싣고서 퇴근을 해요? 강상초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 단량 제대로 챙겨 먹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주 잘 먹었다는 뜻이죠. 단 그분들의 외로움, 무료함 뭐 그런 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디오가 딱 한 대 있었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잘 먹으면 싸는 것도 많죠. 당시 강상초소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서 70년대 당시에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첨단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막루형 초소의 한쪽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재래식, 그러니까 낙하식 화장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구멍을 통해서 그게 평균 5m의 그 허공을 가르고 바로 한강으로 낙하하면 즉시 한강 물살에 떠내려가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멈추는 시간에는 싸면 안 되죠. 그 덩어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빙빙 돌거나 이러면 진정한 의미의 수세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살이 셀 때, 그때 싸면 순식간에 그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러면 냄새가 안 나니까 파리가 들끓 이유도 없고, 게다가 수세식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막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화장지 막 버려도 돼요. 또 그 변기를 청소할 일도 없습니다. 물고기들한테는 좋은 먹거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돼지가 똥돼지였다면 한강하고 강상초소 근처의 숭어는 똥숭어.
아무튼 이런 자연 친화적인 해병대만의 첨단 수세식 화장실은 이 김포 2사단 강상초소 말고도 70년대 초반에 저 남쪽 진해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진해 신병훈련소의 수세식 화장실은 결코 이 강상초소를 따라올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진해 신병훈련소는 일단 화장실을 바닷가 갯벌 위에다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김포의 강상초소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해의 갯벌 화장실은 밀물이 들어와야만 갯벌에 쌓여 있는 그 덩어리들, 그걸 바닷물이 치워주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낙하된 물건이 상당 시간 동안은 갯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수백 명의 신병이 낙하시켜 놓은 그게 덩어리요, 상당한 시간 동안 갯벌 위에 있었다는 것은 별로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70년대 진해 해병훈련소 수세식 갯벌 화장실과 관련해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화장실을 제보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일단 그거 큰 거 보는 칸이 있고요. 맞은편에서 소변을 보는 그런 구조, 즉 앉아서 싸는 사람은 맞은편 소변을 보는 동기생의 엉덩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문짝이 이렇게 낮았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면 보였겠죠. 겨울 같으면 이제 오줌 싸고 이렇게 떨잖아요. 그거 다 보인대요. 근데 여기는 한쪽 끝에 큰 물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그 도라무통을 반으로 쪼갠 그런 물통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통 위에는 수도꼭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는 항시 물이 나오는데, 이 통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통이 물레방아처럼 뒤집어지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물을 약하게 틀어서 졸졸 떨어지면서 통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면 이 통을 가득 채우는데 한 15분 아니면 20분? 그 시간이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5분이든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이 가득 차면서 통이 뒤집어지는 구조. 그러면 그동안 낙하시켜 놓은 물건들이 이 통에서 쏟아지는 물에 의해서 일거에 씻겨 나가는, 그렇지만 그 물통 바로 옆에 칸에서는 이렇게 솟구치는 물에 이렇게 당할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 보다 진보된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진해 훈련소 첨단 수세식 화장실의 작동 원리, 구조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선배님께서는 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훗날 해병대 민속촌 아무튼 그런 걸 만들게 되면 이런 6, 70년대 해병대 화장실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옛날 해병대 진짜로 상상을 초월해요. 진해 바닷가에다가 낙하식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서 수백 명의 신병들이 거기 몰려가서 큰일을 보고 그걸 수세식이라고 우기고, 우리 해병대는 똥통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걸 푸는 철모 안쪽에 그 하이바도 필요 없어. 그게 하이바 하나 빼버리면 알철모하고 그 짝이 안 맞는데 그렇게 군수품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요즘 같으면 진해 시민들 데모하고, 진해가 아니구나, 창원? 아무튼 그 데모하고 난리나요. 환경단체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떼거지로 몰려온다니까요. 남해안 해산물은 그냥 그 순간 똥값 되는 거야. 통영? 굴? 안 먹어줘요.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남해안 수산물이라고 하면 경매인들이 그걸 중개하겠어요? 똥자가 들어가는데, 똥굴? 좀 발음이 좀 이상해. 어쨌거나 어리숙한 시절이었으니까 가능했던 나름 첨단 수세식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김포 강상초소 화장실은 좀 귀엽게 봐줘도 될 것 같아요. 7명이서 싸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떨어지는 대로 바로바로 숭어, 참개, 황복. 황복? 그건 임진강인가? 거기에는 물개 같은 거, 그건 물범인가 뭔가 허옇게 이제 전배기들이 걔네들이 올라온대요. 근데 그게 물개나 그거나 뭔 차이가 있어?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땅에는 땅개,
아, 똥개. 그럼 바다에 있는 물개. 아, 그럼 개들 다 그런 거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예,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 물개 이렇게 그게 좋다는 건가 남자한테? 예,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75년 김포 강상초소에서 45일을 근무하고 나오신 270자 선배님께서는 그동안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싸서 그랬는지 몸무게가 5kg 이상 불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육지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뭐 구보를 하는데 구보를 못 하더래요. 똥배가 나와가지고 45일 동안 뭐 걷질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높죠. 예. 어쨌거나 지금까지 제가 말은 우습게 했습니다만 그 3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배도 아니고 그 물 위에 초소에서 흐르는 물만 바라보고 뭐 흘러가는 물결 그늘 그렇게 근무한다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무 조건입니다. 다들 힘들고 고생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큰 불평하지 않고 그 고생을 감내하신 걸로 압니다. 이런 선배님들의 고생이 있으셨기에 오늘도 해병대는 격오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